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올려드린 옥내소화전 설비 컨텐츠 중에, 최광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길게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광수님 외에도 다른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광수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옥내소화전 설비하고 연결 송수관 설비가 설치되었을 때, 같이 겸용으로 설치되었을 때, 배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항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질의 사항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요 표와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요 소방시설의 종류는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관련된 법령에 보면요. 소방시설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되어지고 있어요. 현재 저랑 소화기구, 그리고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네요. 그죠? 근데 최강수님께서는 옥내소화전 설비하고, 소화활동 설비인 연결송수관 설비가 같이 설치되어 있을 때, 배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화 작업을 할 때, 소화 작업은 크게 제가 초기 소화와 본격 소화로 구분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초기 소화는 누가 하더라? 건물 내에 있는 관계자분들께서 하는 사항인 거고요. 본격 소화는 관계자분들이 소화 작업을 초기에 하고 있는 중에 출동을 하셔서, 본격 소화는 누가 하더라? 바로 소방관들, 소방대원들이 이어서 본격적으로 소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 소방시설의 종류 안에는요, 관계자가 쓰는 소방시설이 있고, 소방대원들이 쓰는 소방시설이 따로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옥내소화전 설비는 질문해주신 옥내소화전 설비는 건물 내 관계자가 쓰는 초기 소화 설비로 쓰이는 게 맞고요. 본격 소화용으로 쓰이는 연결송수관 설비는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설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송수관 설비는 누가 쓰는 거다? 관계자가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소방대원들이 쓰는 시설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나 궁금한 게,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밑줄 친 부분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40mm이고, 연결송수관은 65mm로 옥내소화전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를 하나 좀 볼까요? 우리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보면요. 우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소화설비 중에 안에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은 이런 사항들이 있다. 그리고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할 대상의 규모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렸고요. 옥내소화전 40mm도 있고 연결송수관 65mm도 있다는 것은 이 두 대상 안에 모두 포함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옥내소화전 함이 설치되지만 건물 규모가 일정 이상 규모가 더 되면은 연결송수관 설비도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관은 옥내소화전 설비와 연결송수관 설비의 그 배관은 겸용으로 하나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관련된 법령 규정에 있습니다. 6조 배관 등에 관련된 사항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셔도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설비가 설치하게 되면요. 건물 외부에는 자, 소방차가 와서 소방차에 물을 보내기 위한 옥내 소화전 송수구도 있고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도 같이 설치가 되는 것이죠. 자, 물론 겸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해서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방차에서 보내진 물이 수직 배관을 타고 자, 옥내 소화전 함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자, 그때 들어가는 배관은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은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방차의 물이 하나의 수직 배관을 타고 하나의 배관을 타고 소화전 함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자, 옥내 소화전 방수구 40mm에도 물을 줄 수 있고요. 자, 65mm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에도 물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옥내 소화전과 연결 송수관 각각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배관에서 따서 하나는 40mm, 하나는 65mm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자, 궁금한 것은 옥내 소화전으로 공급되는 배관은 하나인데 옥내 소화전에는 40mm와 65mm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잘 보셨어요.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해볼까요? 자, 다음 그림을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봤는데 자, 옥내 소화전 수원을 사용한 후에 자, 초기 소화는 자, 건물 내에 있는 관계자가요. 지하에 있는 수조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소방대원들이 와서 소방대원들은요. 건물 내에 있는 수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방차가 직접 와서 같이 온 물차가 있겠죠? 소방차에 실려 있는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연결 송수관 설비가 되는 거죠. 소방차에 싣고 온 물을 자, 연결 송수관 설비 65mm로 공급하게 하는 것이죠. 자, 사용한 후에 연결 송수관 65mm로 공급된 소방차의 소화수를 옥내 소화전 방수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 당연히 송수구를 통해서 올라간 물이 배관을 타고 들어가게 될 건데 자, 여기로 들어가는 배관은 수직 배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수직 배관 또는 주배관. 자, 그리고 옆에 따 들어간 배관을 우리가 가지 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가지 배관을 딸 때는 이렇게 하나의 배관만 따게 됩니다. 여기서 40mm 방수구 그리고 65mm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물을 보내게 되면 소방차에 물을 보내게 되면 하나의 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둘 다 물이 공급되는 상황이 맞아요. 자, 하지만 자, 옥내 소화전 방수구는 누가 사용하는 것이다? 건물 내 관계자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연결 송수관 설비는 누가 사용하는 것이다? 바로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방대원들이 소방 호스 65mm 호스를 들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40mm짜리 방수구를 이용해서 호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방대원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화 작업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비교적 관계자가 쓰는 40mm 호스보다 약간 두꺼운 65mm짜리 호스를 쓰는 거고요. 자, 옥내 소화전 방수구의 방수 압력은 0.17MPa이지만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여기 노즐의 방사 압력은요. 0.35MPa로 여기 0.17보다 2배 정도 높은 걸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량 그리고 더 많은 압력에 훈련되어 있어서 소화 작업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사용 가능은 하지만 사용 주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있는 65mm 연결 송수 방수구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둘 다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은 항상 65mm짜리 호스를 소방차에 싣고 다니고요. 건물 내에 올라갈 때도 65mm짜리 호스를 끌고 올라가는 훈련을 늘 하고 계시죠. 자, 계속 이어서 볼까요? 연결 송수관 수량이 65mm로 많아서 그걸 사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65mm짜리 좀 큰 호스 구경으로 좀 더 큰 방사압을 내면서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나중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방수구 40mm와 연결송수 방수 65mm 모두 사용 가능한데, 예, 가능합니다. 유량이 65mm가 많아서 그걸로 사용하는 건가요? 자,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자세한 법규 사항은 NFSC 102 제6조 배관 등에 관련된 사항을 영상을 올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6항과 7항 관련 규정을 보시면 강의 콘텐츠도 올린 게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참조로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부분이, 자, 여기가 수직 배관, 여기가 가지 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호스 릴 타입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호스형, 자, 여기 그림은 없는 걸로 좀 보겠습니다. 65mm 방수구는 호스형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 자, 그리고 40mm와 연결송수구 방수구 두 개를 겸용하는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여기 수직 배관과 가지 배관의 구경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호스릴 타입으로 구성될 때는, 자, 수직 배관은요 32mm 이상이면 됩니다. 자, 여기 호스릴 타입의 이 호스 구경이 25mm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치수 굵으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가지 배관은 여기 호스 드럼에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이기 때문에 호스 구경과 같이 25mm짜리 써도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아래에 호스형 형태로 설치가 되게 되면, 호스 릴이 아닌 호스 형태로 설치하게 되면요, 주배관인 입상 배관은 반드시 50mm 이상이어야 하고요. 여기 가지 배관은 40mm 이상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방수구가 40mm, 여기 쓰이는 게 40mm짜리 방수구를 쓰기 때문에 40mm 이상의 배관, 가지 배관을 끌어서 쓰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와 같이 옥내 소화전과 연결 송수관 설비를 같이 겸용하는 경우에는요, 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옥내 연송을 겸용하게 되면은 주배관, 수직배관, 각 층을 관통하는 배관을 우리가 수직배관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10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흐르는 유량이 많기 때문에, 자, 배관 구경이 얇으면 얇을수록 마찰 손실이 커져서 말단 헤드가 아니죠, 노즐의 방사압이 안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00mm짜리 이상의 수직배관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때는 40mm와 65mm 방수구가 있으니까 가지 배관의 구경은 당연히 큰 배관 구경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요 사항은 관련된 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5mm 배관짜리가 들어와서, 자, 65mm 방수구가 설치될 거고요. 자, 여기서 65에서 40mm짜리 레듀샤를 써가지고 배관을 끌어가서 40mm짜리 방수구를 설치하는 시공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최강수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 여기 호스릴 타입일 때 주배관과 가지배관 구경, 호스형일 때 주배관과 가지배관의 구경, 자, 겸용일 때 주배관과 가지배관의 구경을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잘 보고 계셨다가 기억을 하실 때 참조를 하시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렸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